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정된 토론자 선생님들이 지정된 주제로 먼저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거기에 필요한 대답을 하시고, 지정된 토론자 선생님들의 지정이 다 끝나고 토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참석자들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다 토론하고 난 뒤에 약간의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저희가 정한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토론으로 구수협 냉동 창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덕대학교 이경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영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많은 기조 연설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신 그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그 김윤환 문화재단 단장님께서 그 수협창고 공간적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에 대한 토론의 그 발제를 조금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객관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한동안에는 이 공간에 살았던 어떤 사용자 입장이 어떤 공유되는 부분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그 발제자분들이 그 공통된 내용, 또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 이런 거는 많이 공유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점으로 오늘 그 제안하고 싶은 건 한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그 문화예술 기획이 어떤 역사성과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봤을 때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역사성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타이틀을 포항의 어떤 예술공학의 어떤 청년문화예술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포항 지역의 어떤 현재의 어떤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보면은 스틸 어떤 철강산업 도시라는 것과 그 해양문화산업도시라고 하는 어떤 현재 어떤 그 접목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스틸아트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한계성을 두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4차 산업 그 사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조금 확장 개념으로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예술과 공학의 어떤 접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과 통섭의 개념 이런 걸 보고요. 또 미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공간이나 커뮤니티나 어떤 움직이는 그 대상은 사실 청년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이론상에서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24세, 29세의 어떤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적인 어떤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또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대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이 수협창고로 이끌어갈 대상들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저는 청년의 어떤 주체라고 봤고요. 또 정말 그 김인환 단장님하고는 정말 한 번도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신스틀러 교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방향성을 제시한 걸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저는 공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협 창고의 어떤 공간적 활용 방안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술과 공학이 접목하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청년이 주축이 돼서 이 공간을 운영하고 그 내부에는 많은 문화예술적인 그 형태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첨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랭아르고의 그 처음에 발제해 줬을 때 거기에 그 초등학교가 그 학교가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공간이 예술적 그 대안학교의 어떤 공간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김윤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응답하시거나 더 말씀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하드웨어의 역사성과 또 특히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설립이라기보다 어떤 예술적 대안학교 개념에서도 연구해보자라는 말씀은 굉장히 감사하고도 저희들이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동대학교 김주일 교수님께서 도시재생의 문화자원화 전략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동대학교 김주일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도시정책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토론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유휴 공간들 또 그리고 산업자원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산업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재생되고 재활용되는 것들, 사실 그것보다 좀 더 큰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점적인 시설들, 하나의 장소의 시설들, 그런 것들이 재활용되고 발생화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큰 픽처레스크로서의 도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재생시키고 도시라는 큰 시너지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어떤 재생 사업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이 이제 저에게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조금 이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토론문은 따로 제출을 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A4 한 장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일단 그 배경이 되는 내용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휴공간, 수산역, 창고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시대를 해석하자라고 그러면 이전 시대가 우리 산업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산업 시대에 쓰이던 공간들, 장소들이 하나 둘씩 좀 풀려나는 시대예요. 유럽은 이미 그걸 겪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 둘씩 받아 쓰는데 그래서 사실 포항 같은 경우 산업도시, 지방도시는 그 풀려나는 양이 꽤 많단 말이죠. 그리고 풀려나는 유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창고, 공장 부지 이런 것뿐 아니라요. 철도도 그렇습니다. 항만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도시 주변의 외곽에 있는 어떤 갱도라든가 터널 이런 것들도 크게 봐서 산업시대로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풀려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활용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도시의 완전히 이제 표정과 특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굉장히 하드한 부분이 문화라는 굉장히 소프트한 부분으로 변했을 때 그 도시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우리가 산업 유산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우리가 일단은 스스로 포지셔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포항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원고로 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열고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수많은 건축물이 있고 수많은 뭐 별의별 희한한 형태의 건물들이 다 있지만 그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건축적인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형, 타이폴로지인데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럼 살아남았느냐? 왜 교회라는 건물은 바실리카라는 그 양식이 아직도 교회 건물로 대표되느냐? 뭐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게 단순히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특정한 문화적인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담는데 적합하다는 것이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이제 검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수많은 현란한 건물을 만들었지만 유형으로 살아남은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다시 되돌아보니까 20세기에 여러 가지 현란한 건물이 남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중에 최근에 산업용 건물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산업용 건물, 그거는 기능을 위한 거고 건축적인 형태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용 건물이 가진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건축 기술이 모든 것들이 접합된 부분이에요. 기둥 없이 굉장히 크게 넓은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굴뚝이나 타워나 아까 보면 크레인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이 독특한 또 어떤 그런 도시적인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단지 같은 경우가 모듈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대면요 그런 것들이 뭐 공원, 녹지, 뭐 동선 어느 거나 이제 변형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용 건물이라는 게 사실 이게 다목적이고 우리가 쓰기에 따라 진짜 활용이 가능하구나.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건축 유산 중에 의외로 산업용 건물이 차지하는 것들이 또 산업용 건물의 변형이 가져오는 변화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산업용 유산, 산업 건물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게 아니다. 20세기 유산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서 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경주를 늘 보러 가는 것 같지만 미래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더 큰 건축적 유산을 받은 그런 도시로 살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미래의 우리의 어떤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몇 가지 제가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원고에 없지만 요약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용 건물이라는 거를 이제 건축적 유형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포항은 굉장히 사실은 백과사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 구간이 있죠. 철도 구간이 이제 그린웨이로 지나간 건 알겠지만 철도랑 철도 역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산업용 부지거든요. 산업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형적인 부지가 새롭게 도시 이제 녹색 교통도가 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포항 역사가 풀려나자마자 그걸 헐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산업용지가 하나둘씩 풀려나는데 풀려나면 득달같이 지워버리더라고요. 일단 그걸 좀 우리가 멈추는 작업을 시민사회에서 조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두고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내랑 가까이 붙어있는 산업자원은 이게 엄청나게 유용한 것들이거든요. 서울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성수동의 창고들 그런 것들 성수동에 공장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는 거기를 카페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거기서 돈을 벌고요. 공장을 다 이전을 해버렸어요. 가면 완전히 다른 경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자원이라는 게 성수동 같은 데서 대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산업유산, 자잘한 산업유산, 간의 수공업의 유산 이런 것들이면서 시내 가까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귀중한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시 외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이제 철도도 그린웨이로 변했죠. 그리고 군데군데 창고 형태의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갱도 형태의 건물, 또 군사시설 부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형산강 남쪽으로 가면 대단히 단지도 있고 뭐 우리가 산업이라는 게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그 산업단지도 다시 또 도시적인 용도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온갖 유형의 백과사전적인 형태의 산업 유형들이 우리 도시에 다 있다. 이런 걸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30년 뒤의 시점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큰 건축적 유산이다, 도시적 유산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시의 정책이나 재생사업, 문화적 재생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니까 조금 이제 저로서는 우려스러운 것들은 문화도 도시적 활력도 사실 중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탄탄한 가운데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가야지 이제 다른 성장인데 중심이 비어간 가운데 막 확산되고 분산돼 버리면 이제 도심 공동화가 되고 도시 재생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도 사실 근데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도 그냥 하나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 집중성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성장해 나가는 유기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패턴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문화적인 그 코어 공간이 형성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문화적인 공간들이 분산적으로 막 이렇게 일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멍석을 깔아놓으면은 그 위에 춤을 막 출 것 같지만 사실 멍석 깔고 나면은 하던 노래도 안 하고 하던 춤도 안 춘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실 문화적 활력이라는 건 야금야금 살금살금 이제 그 길을 올려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진짜 럭셔리하고 삐까뻔쩍한 무대를 쫙 차려졌을 경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문화적인 활기에 겁을 주고 맥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조금 처음에 시작은 조금 작고 조금 초라하더라도 포항의 어떤 문화적인 전략은 뭐냐면 지금 브리딩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키워가는 것들 새끼고 아래 불과하지만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키워가서 이제 중심부를 만들고 그걸 확산시켜나가고 어떤 이런 문화적인 활력이 아직은 이제 우리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재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5년의 임기라는 그 안에 모든 사업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맥락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문화공간이 막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휴공간을 그리고 점유하는 형태로 이제 유휴공간이 막 활용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그것이 거점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지방도시의 그런 형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적인 활력의 양 자체도 다르고요. 서울에는 대학생이 50만인데 포항엔 인구만 50만이에요. 문화적인 활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에 의해서 자발적인 문화공간 변혁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의 어떤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조그만 코어에서부터 브리딩하는 예술가가 부족하더라도 시민들 자체가 참여적인 예술로 변해가가지고 코어 공간을 만들고 거기또 확산되어 나가는 처음부터 너무 이제 멍석을 깔아놓고 큰 무대를 꾸미는 것들은 좀 경계하는 그러면서 도시부에 남아있는 공간에서부터 장차 풀려나가는 거대한 산업유산을 차근차근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그랜드 플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이제 역시 우리는 그냥 산업시설이 아니고 산업시설과 바다, 물과 굉장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문화라는 것들과 산업 유산들이 극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의 성수동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경관과 문화적 특성 그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환 선생님 혹시 좀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예,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특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그랜드 플랜, 큰 제목, 큰 계획을 세울 때는 작은 출발에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특히 이제 그 행정기관이라는 게 현재 직선제로 되어 있고 임기제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어쨌든 이 임기 안에는 이 일을 끝내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로 성낙경 마을예술 네트워크 이사장님께서 삶의 전환을 위한 공간 생활문화 SOC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2016년부터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활문화 지원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에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생활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확산되고 지원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보면 일상의 문화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삶의 전환을 위한 생활문화 SOC 안의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 수혜복지에서 이제 삶의 복지는 수혜복지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런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일상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삶의 질을 전환시키는 것 때문에 생활문화 SOC라는 정책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2년에 시작된 마을예술 창작소라는 서울시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그 마을예술 창작소를 저희 내부에서는 마술소라고 부르는데 일상이 마술 같다 이렇게 이제 저희끼리 또 네이밍을 바꾸면서 마술소라고 부르는데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저희가 꿈꾸는 생활문화, 삶의 전환이 되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그 상상이 이렇게 맞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2012년에 지원된 지원 사업이었는데 공무원이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나 그런 쪽에서는 생활문화, 일상예술 뭐 이런 얘기는 잘 이해 못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이해했든 이해하지 않았든 저희는 마술소라는 마을예술 창작소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모였던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이 삶의 전환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좀 특징과 모인 사람들의 그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술소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아까 이제 우리 발표해 주신 발제해 주신 선생님 얘기처럼 그 공간의 되게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어떠한 무슨 취향 한 가지의 모임이 아니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역에 가까운 공간인데 그 공간에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모이고 그 모임이 오늘은 이렇게 모였다 내일은 저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유기적인 형태와 함께 지역에 대한 공통점, 그러니까 지역을 이해하는 공통점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형태의 특징은 동아리 형태라기보다는 모임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량이나 강사나 이런 식으로의 프로그램을 향유하기보다는 그 모임에서의 활동 중심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량을 높이기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 뭐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 활동들이 뭐 기타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모였지만 그날 모여있는 사람
아니면 지역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고민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얘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얘기에 집중하다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 모임이 또 연대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의 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갖고 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안전망도 만들고 삶의 질도 높여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개인의 관심사, 그 다음에 주변 일상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의 사람이 예술가도 만나고 마을 사람도 만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생활문화 활동, 예술 활동,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하면서 스스로 향유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자이고 창작자가 되어가면서 다시 그런 경험들을 또 나누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공간의 또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간은 뭐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생활문화 SOC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공간이고 지금 이 수협의 공간은 조금 더 큰 공간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다면 이제 마을예술 창작소는 사실 되게 자그마한 공간으로 저희끼리 모여서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슬리퍼 신고 돌아가서 골목에 있는 그런 작은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뭐 퇴근하다가 잠깐 들려서 아니면 뭐 집안일 좀 하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좀 고무장갑 놓고 슬리퍼 신고 막 뛰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활동을 하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은 공방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작업실이나 연습실의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이런 건물의 공간이 아니라 거리, 골목, 그래서 뭐 공원,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공원, 골목 이런 공간으로서 뭐 우리가 프리마켓 같은 것들도 그 공간에서 하고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동네에 열린 공간조차도 그런 공간으로 인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저희 마술소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구조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 와서 예술의 그러니까 예술의 방점이 있지만 그 문화의 방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의 다양한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융합되기도 하고 그 활동이 변형되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상의 공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관계와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라는 것,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과 과정이 있고 그 시간이 이야기로 남아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마주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마을예술 창작소였고 저는 이런 공간들이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생활문화 SOC와 닮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간들은 상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함께 행복도를 상승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그런 공간으로 어쩌면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고 그동안 산업화, 아까 지금도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산업화 시대에서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삶에서 조금 멈춰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시겠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초대받을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있었어요. 생활 SOC를 포함해서 우리가 왜 낡은 건물에 이렇게 탐닉할까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문화적 자부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88올림픽, 86올림픽 할 때 청계천 맞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도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쁘게 말하면 먹고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우리 가구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큰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이제 유럽은 더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서 뭐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찾는 거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공간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경제성입니다. 이 낡은 건물을 고쳐서 쓰는 건 사실은 그만큼 돈이 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살짝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 시에서는 거기다가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너무 훌륭해진 거죠. 근데 훌륭해진 건 좋은데 훌륭하게 돈을 많이 들이면 훌륭한 예술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시민이 변변치 않게 혹은 소외된 사람이 변변치 않은 예술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비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잘못된 개발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후암동에 있는 친구들은 임대를 해가지고 딱 요게 내가 2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돈이 까지지 않을 것 정도만, 그래서 인테리어 비는 1,000만 원이면 돼,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인 제이콥스를 다시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낡은 건물은 임대료나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많은 예술이나 가치가 많은 문화가 안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세탁소가 있고 심업하는 데가 있고 열쇠 공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문화 공간도 그런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여기서 문화 행동이 해져야 비로소 조금 더 완성된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짝 간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문제의식을 걸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문화 활동도 이렇게 새로 짓는 거 보면 청년들을 굉장히 우대하잖아요. 제가 50대 후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꼭 청년이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성에 의거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예술가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주자라고 한다면 꼭 청년뿐만 아니라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한테 스페이스를 좀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 공간이 포항의 어떤 다양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꾸는 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서로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통찰이 되었습니다. 또 지정된 토론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신동호 소장님께서 터무니 가득한 그 밖의 공간이라는 말씀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항순호 선생님하고 이영범 선생님 발제문을 받고 토론문을 쓰라길래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항순호 선생님은 올해 좀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 저도 이제 같은 폐산업시설 대구의 수창천 준맨션이라고 있는 총괄 기획을 맡아서 했던 경험이 있고요. 저는 이제 대구예술발전소 만들 때 연구에 참여해서 10년 만에 리턴 매치였는데, 그리고 신진예술이라고 장생포에 보면 한 30개의 방이 있는, 30개 가까운 방이 있는 예술을 정형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 총괄 기획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의 고민을 좀 원고로 정리한 것을 그냥 이렇게 좀 풀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민 예술가 공간,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가장 좀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공간도 마찬가지 거기에 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원고를 보면서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정말 가닿지 못할 이상과도 같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 하나를 두고 이걸 진짜 어떻게 하면 좀 회복력을 가진 공간을 만들까, 아니면 아까 이제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스토피아적 공간이라고 하죠. 하나의 단일한 균형이 아니라 정말 많은 다양한 욕망들을 수용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누가 와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행위가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아직도 여전히 예술과 생활문화
뭐 이렇게 이제 분별해서 바라보는 이 관점을 이 공간 안에서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국은 이제 이 블록 예술이 아니라 거울망 예술로 가져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저는 이 공간도 이제 저 뭐 반쯤은 성공하고 반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하고 계시고 있지만 이 공간에서 하고 싶은 굉장히 다양한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 아 여기에서 그냥 파티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서 아니면 뭐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 공간에서 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 아니면 이 공간 친구들하고 뭘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계속 시민 제안이 되든 예술가의 제안이 되든 계속 받아서 이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실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했던 공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공간을 기록하는데 예술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좀 택했습니다. 예술가는 이 공간을 해석하고 여기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공간은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탐문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이 공사하기 전에 그러한 행위들을 모아서 파티처럼 이제 그 상생전이라고 공간을 시작하는 그런 알리는 그런 것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공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고 이 공간과 함께 하려는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체 육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욕망을 가진 시민 예술가들을 수용하고 그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건 아까 황순호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비워두려고 했던 굉장히 기다림 비워두고 이걸 실험하려는 그거하고 어쩌면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간을 함부로 매만지고 손대기보다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다양한 욕망들 수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태계가 모이게 될 거다라는 것.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랬을 때 이 공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거나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중지성에서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설계를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 이게 이제 청년 공간이기 때문에 이 청년 공간들이 아마 100개의 네트워크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 당사자 주체한테 이 공간을 운영권을 넘겨서 당사자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실험하면서 이 공간들의 자기 진화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했으나 대구에서는 하여튼 운영 위탁 과정에서 실패했습니다. 0.2점 차이로 실패했는데 재단의 보관이 있으시겠죠. 저는 이제 지금 포항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은 곳에 도움을 받고 있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행정과 뭐 주체로서 굉장히 쉽게 좀 풀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영범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치 제한점이 정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지금 연속되는 콜로키움에서 우리는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와도 좀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공간은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아까 김윤환 단장님 굉장히 많은 욕망을 여기 투사해놓고 있는데 욕망을 이제 차례차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영범 선생님이 재생은 잉여의 제거라고 그러셨는데 욕망을 차례차례 어떻게 이제 제거할 것인가 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고 그래서 가벼운 실험들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다. 저기 대표님 계시지만 그 대표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차슐랭이라고 불리거든요. 세상의 모든 맛집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요리라는 것이 그냥 음식이지만 사실은 요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포항의 모든 음식들이 여기서 실험되고 맛볼 수 있고 이런 것들. 대표님 요리교실이 열려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가볍고 소소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이 공간에 갈 길은 굉장히 잘 찾아질 것 같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끝도 없이 좋은 말씀 나오는데 황순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이 제가 팔복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많이 있는데 다른 분 말씀하신 거 말고 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어떤 기능이었으면 좋을까를 논의하면서 예술에 대해서, 예술공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문화공간 얘기하고, 생활문화센터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귀결됐던 것은 뭐였냐면, 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구현하는 하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는 굉장히 생활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접근보다도 예술이, 우리가 보통 철학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 역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우리는 도시에서 어떻게 실현해 봤을까,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예술이 때로는 생활문화와 결합해서 시민성을 확보하듯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시민과 예술이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쉽게 결합하게 할까, 연결되게 할까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장르 중심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탈피하고 예술의 행위 중심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쪽에서 1년 쉬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예술가 30명하고 그 하는 방법들을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것들이 그 실험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학생들하고 구현된 내용이기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어른들하고도 또 근로자들하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술을 어떻게 쉽게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적인 행위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현상 공모 할까? 많은 방법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감하게 우리 현상 공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갖고 있는 그 자기만의 그 아주 그 독보적인 존재로서의 그 자랑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저도 건축가이지만 내 건축이 이렇게 우월해 하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말고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설계에 참여하게 할까 해서 기본 계획 과정에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오히려 현상 공모를 하기보다는 그냥 입찰해서 그 나온 내용을 잘 실시 설계로 가게 하는 이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건축적인 것들을 다 덜어내고 그냥 갖고 있는 시간의 속에서의 디자인된 모습들을 과감하게 수용을 하자. 그래서 지붕도 없애고,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을 하려고 하거나 이 내진 설계를 하면서 아까 우리 김용대 소장님이 말씀하신 비용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건축가의 그 딱 이 어깨가 딱 세우는 거를 다 내려놓게 하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좀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청주에 최근에 자주 갔는데, 청주에 최근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1,020억을 들여서 만든 공간에 대한 아주 처절한 평을 썼는데, 1,020억을 들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연초제주 그 담배 공장 보여줬잖아요. 새 건물을 다 만들었어요. 엄청난 내진 구조, 에너지 세이빙. 정말 어떻게 저기다 1,000억을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비경제적인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을 다 상쇄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건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권위적으로 다 했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건축 행위 자체도 조금 더 많은 걸 내려놓고 같이 소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아까 처음에부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시간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그 우리 문화재단에서 일을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의 품위가 있는 토론회에
전문가 10명을 모아놓고 하루 오후 만에 끝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 오후 만에 이 정도 10명 전문가 이만큼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너무 빠르게 넘어간다든가 너무 바쁘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좀 용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석자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문은 짧게 하시고 요점을 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질문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제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할까요?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금 주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가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예. 맞아요. 아까 강연 도중에요, 시민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시민도 중요하지만요. 과연 이 자리에 주민은 과연 몇 분이 오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사회 조항도 새마을현대 총무를 맡습니다. 저는 이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적 도시에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왔지만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진짜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조항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연락을 받았느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포항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좋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곳에 시민도 중요하지만 주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 아까 잠깐 여쭤보긴 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거나 그 일을 하고 있거나 한 분들이 많고 아까 누가 물으셨는 전적으로 나는 시민이다. 혹시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좀 더 지역사회와 더 협조했어야 한다는 그런 꾸지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로서도 사실 좀 이런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질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행정기관이나 혹은 어떤 시민자생단체 쪽으로 연락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을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그러면 잠깐 질문을 머릿속으로 준비하시는 동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선영 선생님. 예. 저는 이순미입니다. 이순미 선생님. 이순미 선생님께서 이 일과 관여되어 있는 광고를 잠깐 하시겠답니다. 광고 하시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네, 광고라기보다는 지금 여러 이렇게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여기를 왜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의 요구가 있어서 왔어요. 도대체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봐야겠다. 제 머릿속에 꿈꾸게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와서 보니까 맞아, 그거 할 수 있네. 제가 생각한 건 공공의 커뮤니티 댄스 홀이었어요. 제가 꿈꾸는 공간. 그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요. 심지어 여기 위에 누추해서 이걸 덮으셨다고 보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위에 까만색으로 칠하면 춤추는데 집중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음향이나 밑에 플로어 이런 정도는 되겠지만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은 문화예술의 소비자 노릇만 저는 거의 강요당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학생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전문 예술가 전문가들의 구경꾼 노릇에 거의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야. 나도 즐길 수 있어. 나도 소박하지만 생산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에서 제가 여기 왔고 아까 광고 말씀 시간 주신 거는 이번에 포항 문화재단에서 시민이 포항을 6개 번역으로 나눠서 시민 제안 사업에 이제 제안서 내서 선정이 됐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신광홍해 지역
지진의 진앙지였던 흥해와 신광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적 유산이 있어요. 그 북천수라는 숲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 자연재해, 홍수, 풍해, 장마, 그리고 해일이 넘어오는 이 짧은 산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짧은 거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9세기 중반에 관민이 합동해서 세운 둑과 그 주변에 소나무 숲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그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지진 불안을 우리가 함께 개개인이 모여서 자신을 더 이해하고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함께 손잡고 춤을 추는 그런 그리고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동작과 스텝을 익혀서 추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춤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제안을 했고 선정이 됐는데 이걸 같이 할 주민들과 시민이 필요해서 저는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까 그 많은 분들 계실 때 사실은 저 욕심이 되게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함께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남은 분들한테라도 기회를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앞뒤의 얘기를 좀 길게 하셔서 혹시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그 흥해 신광 주민이면 좋답니다. 시민도 됩니다. 포항시. 일반 시민도 된답니다. 가능한 흥해 신광이면 좋겠고요. 공동체 춤이라고 북천무라는 공동체 춤을 장작하여 우리가 추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치유상담대학원의 교수이신 박선영 선생님, 포항향토무형유산 원장이신 장임순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하시고요. 비용은 무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실 분이 있으시면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는 광고였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받고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긴 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국내에 공간이 생겼을 때요. 예를 들면 활동예술공장이나 생활 SOC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기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인스트러 정경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자리 잡는 과정이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처음에 보이셨고 그 자리 잡기까지 과정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선생님, 선생님. 처음에 이제 시민이나 주민들하고 해서 의견이 나왔던 것들을 프로그래머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그 옆에 있는 공장을 빌렸어요. 빌려서 거의 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할 것들은 하고 그리고 공사 중일 때도 1년 동안은 거기서 했지만 공사하는 동안에는 옆에 있는 공장을 빌려서 이제 예술학교를 대안학교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야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 이동에 대한 것 아니면 주민들은 그러니까 자꾸 시민 주민 따로 나누는데 결국에는 다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다만 주민들이 갖고 오는 그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기서 늘 피해를 봤었다라는 그런 소외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세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먹고 살게 공간 좀 하나 주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같이 합의하면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결국엔 일자리라는 거여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현재는 14명이 팔복예술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팔고 시설 청소도 하고 경비도 쓰고 관리도 하는데
내년에는 마을 기업으로 이제 정식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협의체에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마을 주민들도 둘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 입김이 센 사람들은 다 뺐어요. 처음에 저희도 강요받아서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들 다 나가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 뭐 지역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시민들은 자기네가 주인일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민이 돼서 하나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결코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데 질문을 예.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몇 년이나 걸리고 그 과정은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 선생님 하셨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그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5년 지원 사업이 지금은 12년에 받았던 팀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공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저는 거리에 가까움과 그다음에 물리적인 가까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심리적 거리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심리적 거리를 깨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데 그 시간이 저희는 한 3년 이상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운영했던 이 공간을 제안하고 지원을 받고 처음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기획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기획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획들을 만들고 지금 뭐 오늘 저랑 같이 왔던 마포 성미산 쪽에 있는 공간 일라도 그렇고 저희도 운영위원회 구성돼서 각각 공간에서 기획들을 하는데 그런 것에서 초창기 멤버인 저도 빠져 있어도 또 내부에 모인 사람들끼리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실천하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1년 공간에 대해서 시간을 비우셨다고 팔복사례 얘기한 것처럼 좀 기다림이 되게 필요할 거고 여기 공간 또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나의 공간이다. 그리고 내가 이 공간을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야만 그 공간이 그 삶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기획을 자꾸 해버리면 사람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그 공간의 이용자로 남는데 그 이용자로 남지 않고 본인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초창기에 잘 기획을 할 것이냐, 그 논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아마 그런 것들은 해결이 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러면 예술 시민들과 함께한, 그러니까 저는 시민 안에 예술가도 있고요, 전문가도 있고요, 기획자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우리가 다른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에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활동도 같이 하고 아마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건데 그럴 때 좀 더 예술적인 그리고 예술은 여기서 얼만큼의 발현을 할 것이냐 그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하는 고민을 사실은 저희는 요즘에 좀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이제 좀 같이 나누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컬러키움을 주최하신 포항문화재단의 차재근 대표님께서 감사 인사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각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보는데 사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오면 타 지역에서 안 오면 지역에서 7, 80명 이렇게 많게는 한 100명 이런데
끝날 때 되면 거의 안 계시거든요. 앞에 패널 수만큼 정도 있는 게 보통인데 우리 지난 두 번의 콜로키움에서는 거의 한 55, 60명씩 남아 계셔서 포항이 작년에 이렇게 제가 포항에 부임하기 전에 아무 인연이 없을 때 봤던 포항하고 실제 와서 판을 벌였을 때 포항은 이게 전혀 제가 천양지처럼 저 자신도 상당히 그 당황스러운 오늘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늘 이렇게 파이팅 하시면 저도 힘을 좀 얻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콜로키움이 그 문화도시 전체에 대한 걸 이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두 번의 콜로키움은 상당히 시민의 영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콜로키움이었다면은 오늘하고 9월 25일 날의 콜로키움은 물론 시민이 상당히 중심이 되고 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콜로키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주옥 같은 이 원고를 받아서 저도 쭉 읽어보면서 이게 꼭 복습을 해야겠다. 물론 아는 사례도 많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 또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아주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못 오셨는데 안예종의 이동현 교수에게 처음으로 부탁드렸던 주제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다가 포항이 도심을 관통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왜 그 문화를 활용을 못하는가 해서 답답함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기왕지사 포항에서 한번 요청을 할 테니까 문화 공간을 그 문화 자산화 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그 한예종 캠퍼스 이전 추진단장이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발제는 반드시 포항 문화를 내려와서 샅샅이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정말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를 매개로 한 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우려되는 점을 이제 원고로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원고가 내용이 우리 지금 포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화 브랜드 전략하고 상당히 겹치고 공유되는 지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96페이지 결론식으로 쓰신 부분인데 문화적 자원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지 못하고 대래 그것을 희생물이 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우리 한동대 김 교수님도 일부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도시재생 현장이든 늘 그 괴물처럼 위험 요소를 도사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 없이 접근한 것들이 여태까지 많죠. 지금 이동현 교수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세운상가나 서울 창동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전략은 짜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런 후회 같은 거, 그런 회한을 좀 적어놓으신 부분이 되는데 우리 포항 문화도시에는 지난번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선제적으로 어떤 방어하는 전략으로 순환형 문화 공연 개발을 문화도시의 균형 중심에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전략의 하나인데 그 부분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문화 공연 개발의 청년 문화 특구를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나라 청년 정책을 많이 관여했던 젊은이들이 맡고 있어서 저도 용역의 결과를 굉장히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문화가 이런 자본의 도구로 놀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시도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문화가 자본을 갖고 놀아야 된다는 시쳇말로 가능해지는 이런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의 문화 공연 개발을 청년문화 특구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동현 교수가 말씀하신 이 우려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철 도시로 갖고 있는 도시의 이런 로컬리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철이라는 도시의 로컬리티 이미지를 문화와 예술로 새롭게 전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문화와 예술의 자원이 제철 도시로서의 포항의 이미지를 순화시키는 역할로 가능하기보다는 그것의 장점을 살리고 그것을 감각화시키는 문화적 전환입니다. 또한 제철 도시로 온전히 환원되지 않은 포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 자원을 그것대로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의 문화분과는 문화적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며 도시의 고유성을 차별화하는 문화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도시 포항이 지향하는 지금 가치체계나 비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총회 작년에 우리 이제 검토단에 이르러서 우리 황순은 선생님이나 우리 제가 선생님 또 김정도 선생님 많은 분이 여기 포항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우려했던 거는 오브제 이 물성으로서의 포항 철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령 스틸 아트라든가 스틸 라이프라든가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용어를 마구 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일반 명사에 대한 용어도 아니고 고유 명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이 가진 인문성을 지역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고유 자산하고 어떻게 결합시켜서 가치 체계를 설정하는 거에 상당히 집중을 했고요. 이제는 예비사업이라든가 내년도 본지정 이후에 그 비전과 가치 체계가 추진과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출장 중이시지만 이동현 교수께 이 글을 보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동원 선생님이 저보러 그 차순랭이라는 별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별명이 먹버섯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기독교입니다. 유대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슐랭이라는 건 먹보라는 얘기죠. 음식에 대한 그래서 미식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렇게 음주 가문까지는 아니지만 만나는 음식도 먹으면서 담소하기 좋아하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늘 찾아주시면 가서 시간 나는 대로 담소를 나누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정말 고맙습니다.